그냥 커피를 파는 카페만 차리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거기서 빵을 직접 구우면 수백억 대의 땅이랑 건물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상성이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서울 근교로 나가보면 산속이나 이제 강가에 성처럼 이어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애기 데리고 주말에 이제 뭐 바람 쐬러 가서 뭐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가족들이랑 뭐 수다도 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말에 근교 카페 가는 게 뭐 그러니까 빵도 먹으러 가는 그런 게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종종 가는데 여기 가보면 주차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건물까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의리의리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빵만 팔아가지고 이게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교회인데 주차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주차가 진짜 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의문이 들었던 게 빵 팔아서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대형 카페들이 빵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좀 돌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 루머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 실태를 점검하라 라고 직접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지 열흘 만에 국세청에서 실태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열흘 만에 국세청장도 의견을 발표할 정도로 실태조사 착수했다는 건 정부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커리 카페가 대체 뭔데 이게 상속세 절세가 되었다는 건지 지금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통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100평 이상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14년에는 27개에서 2024년에는 137개로 10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엄청 늘었네요. 네, 최근 빵지술래 같은 문화가 워낙 대세니까 자연스러운 시장의 성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디저트 수요가 폭발했고 교회형 대형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증감세가 있었겠죠. 다만 이런 자연스러운 증감세랑은 별개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정세무사님 설명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일군 사업체를 자녀가 물려받게 되면 상속 재산에서 그 재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혜택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부모님의 경영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은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 재산에서 그냥 차감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300억 정도 되는 토지를 자녀가 그냥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한 136억 정도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이죠. 그러면 카페의 종류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일까? 이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제 효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왜 베이커리 카페예요? 일반 카페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 댓글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점을 그냥 물려받으면 일반적인 상속세랑 똑같이 내거든요. 근데 베이커리 카페는 법적으로 이거를 제과점으로 봅니다. 이 제과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냥 커피를 파는 카페만 차리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거기서 빵을 직접 구우면 수백억 대의 땅이랑 건물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꼭 베이커리 카페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어 보이고 베이커리 카페는 그나마 좀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보려고 했던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큰 땅, 그러니까 넓은 부지가 필수인데 도시 외곽에 좀 싼 땅에다가 카페를 차려서 유동인구를 만들면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자산가치 상승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네, 근데 사실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편법 상속에 대한 의혹 같은 거는 이미 2024년 말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제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저도 당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국회의원분께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강릉에 유명한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테라로사라고. 아, 예, 예, 예. 테라로사는 이제 정부가 인정한 100년 가게인데 이거는 그냥 커피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데 서울 근교에 뭐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베이커리를 차려놓고 10년 운영하면 수백억 공제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상속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비공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의 편법 상속에 악용된 실태를 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거죠. 딱 열흘 지났는데요. 대통령 지시한 지 열흘 만에 본격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해서 편법 상속을 하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그럼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인데요. 베이커리 카페 전격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가짜 빵집 가려내기인데요. 단순히 우리 빵집이에요라고 간판 놓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제빵 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빵을 직접 구워서 파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샅샅이 보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매장에서 빵을 팔고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제빵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빵을 구워서 이걸 파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볼 거고요. 제빵 재료에 대한 매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커피 원두 매입액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니면 뭐 제빵사 급여 지출 내역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확인해서 무늬만 빵집인 거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 부지 안에 이제 슬그머니 개인 주택을 지어서 뭐 별장처럼 유용하거나 가업 상속 자산이라고 했는데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페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카페에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간이 있다면 이건 사업용으로 쓴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하겠다라는 게 국세청 입장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제 실제 사업주인지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대표로 이제 걸어놓고 뭐 출근도 안 하고 뭐 경영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무하는 유령 대표를 잡겠다는 거죠.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가업의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은 이제 내부 결제 서류라든지 뭐 이메일 기록 아니면 뭐 CCTV나 출퇴근 기록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 상속인들이 실제 경영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이제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게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제3자 뭐 바지 사장을 한 명 세워놓고 나는 그냥 주인 역할만 하면서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실태 조사에서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베이커리 카페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도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면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잡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을 굽는 기계가 없는데 갑자기 이걸 가져와서 설치를 한다거나 뭐 사실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뭐 참여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다든가 또 뭐 사적으로 운영한 별장 같은 거를 한순간에 철거하는 이런 게 다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네, 저도 뭐 100%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제과점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서 물론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처벌을 받고 뭐 세금도 더 내시게 될 거지만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을 다 털어내고 가시는 거죠.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시죠.